그런데 이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언제 타이밍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세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타이밍은, 이건 교재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전세지수, 매매지수가 동시 하락을 하다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죠?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매지수도 내려가고 전세지수도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미분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사전에 이런 환경인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세지수와 매매지수인데, 이게 둘 다 내려가다가 보통은 전세지수가 먼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둘 다 내려가고 있다가 전세지수가, 지금 전세지수의 변동률을 보시는 거예요. 변동률 0.002 변동률. 지금 여기 보면은 2019년 7월에는 전세 변동률이 0.12죠. 그러다가 2019년 8월에는 0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9년 9월에는 0.24가 됐어요. 그런데 0.12까지 내려가다가 2019년 11월에 0, 2019년 12월에 0.12,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0이에요. 그러면 3개월 연속 플러스 0 이상이 된 거죠. 제가 주장하는 타이밍은 전세 지수가 내려가다가 3개월 연속 0 이상이 뜨면 그 타이밍이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 3개월 연속 떴으니까 20년 2월에 이때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실질적으로. 그럼 20년 2월에 실질적으로 창원의 아파트가 올랐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창원 보고 있으니까. 창원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언제 움직였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때부터 쭉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19년 요 정도부터 꿈틀꿈틀 되기 시작해서 19년 10월 요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9월, 10월 이때부터. 그러면은 아까 20년 1월 정도, 20년 2월 정도 타이밍이 들어갔다면 여기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요 타이밍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수와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지수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분위기는 거의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 지수가 만약에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 시점에 한 6개월 전부터 시장은 이미 꿈틀꿈틀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1급지부터. 그래서 지수는 사실 저는 후행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을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역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지수상으로는 이거밖에 안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6개월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가격 자체는 더 떨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KB 지수라는 거는 제가 1주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 소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찍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반영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것은 조사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거의 비슷비슷하고, 어쨌든 지수라는 게 실제 시장 분위기보단 반영이 좀 느리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타이밍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왜? 지수보다 항상 6개월 정도 선행해가지고 실제 가격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이 이때 들어가면은 적어도 바닥 정도, 바닥을 찍고 오른쪽 무릎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면 나는 이 타이밍이 되기 전에 미리 와서 이 타이밍 정도에 미리 시장을 보고 시장 분위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런데 지수가 계속 그럼 내려가고 있을 텐데, 이 타이밍이면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텐데, 이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에 너가 어떻게 투자하냐, 앞으로 반등 어떻게 할 줄 알고 이 데이터를 뭘로 예측해요? 지금 이때가 보면은 18년 12월인데 18년 12월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매매지수, 전세지수가. 그런데 이때 타이밍을 예측을 어떻게 한다? 입주 물량을 보고 한다. 입주 물량. 경남 창원시의 입주 물량이, 누적 공급 물량이 언제부터 줄어들어요? 18년도에 줄어들죠. 19년 초가 되면은 2년 뒤인 21년 물량까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네?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내가 모든 도시들을 다 복기해 봤더니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미분양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어. 난 이 데이터를 알아. 그러면 이때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9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20년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난 20년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 나는 18년, 19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공급 물량이 이때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걸 알고 미분양이 줄어들 게 보이니까. 그럼 이때 실제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8년이면 정말 무섭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거든요. 18년이면. 이때 18년에 이렇게 무섭게 내려가고 있음에도 나는 향후 공급 물량이,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 요 정도 되겠죠. 19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라는 데이터를 확인했다면 이때 모험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보고 이렇게 모험을 걸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때 만약에 18년에 들어갔으면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별로 떨어진 게 없이 또이또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아파트들은 이게 뭐 과거 대장이긴 하지만 좋은 급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안 좋은 급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18년에 들어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18년이면 여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더 떨어졌겠죠. 이때 만약에 들어갔어요. 18년 5월에 용자처럼 들어갔어요. 그래봤자 떨어진 게 2%,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8년에 들어갔으면 20년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왼쪽 무릎 개념 설명드렸죠. 이때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더 떨어질 걸 알고 들어갔어. 몰라. 지금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떨어지겠지. 알아. 근데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때 들어갔어. 그러면 요 상승분. 왜? 난 18년에 샀으면 최소한 2년 들고 있어야 되니까 2년, 20년 5월까지 들고 있을 때 20년 5월 시점에 막 이때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죠? 그쵸?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 때 오케이 더 오를 것 같아. 기다려. 그럼 난 2년이면 무조건 언제든 팔아도 되니까 요 상승분 가장 꼭대기 있을 때 요 정도에서만 팔았어도 나머지 몫은 그 뒤에 투자자들이 먹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욕심 버리고 요 정도에서만 팔았어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되는 거지. 왼쪽 무릎, 왼쪽 어깨.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